두 번째로 초등학교에 건립된 수영장에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서 폐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FTA 파고를 넘기 위해 농축산 분야에서도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길을 모른다는 이유로 여성 대리운전 기사에게 폭행을 휘두른 주취폭력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울산 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박물관과 시내 극장가 등에는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대안을 하루 앞둔 휴일 표정을 선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박물관에서 매달 한 번씩 열리는 힐링 콘서트입니다. 남성 파페라 그룹 라보에미, 마법의 성과 렐라 판타지아, 그리고 아바 메들리 등 귀에 익은 팝과 가요 등 다양한 곡들을 선사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260석인 강당은 통로와 계단까지 관객들로 가득 찬 가운데 한겨울에 무료 힐링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보니까 볼 것도 많고 아이를 위한 것도 많고 어른을 위한 것도 많으니까 또 울산에 대한 것도 많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겨울방학을 맞아 울산 박물관에는 오늘 하루 2,5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시내 극장가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겨울방학을 겨냥한 국내외의 다양한 장르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심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영관이 매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수원달이 박신양 연기를 잘해가지고 애들이 추천해서 보러 왔어요. 친구랑 같이. 포근한 주말 겨울방학을 맞은 박물관과 영화관은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초등학교 수영장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봄서읍의 한 초등학교. 지난 2001년 국내에서 두 번째로 초등학교에 지어진 수영장은 학생과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개방됐습니다. 시설과 접근성이 좋아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개장 초기만 해도 전체 수강생이 400명에 이를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지만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홀장이 텅 빌 정도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중단되면서 3명이던 강사가 1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다 시급제라서 수입이 딱 일정하게 되는데 여기는 일정하지가 않고 인당으로 받기 때문에. 수강료 수입이 줄다 보니 시설 보수도 힘들어 타르실 천정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화장실 문도 녹이 슬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 해 수천만 원의 적자가 나자 이제 폐쇄될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기초반 수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영을 새로 배우고 싶어도 이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들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갈수록 수강생이 줄 수밖에 없는. 단순한 학교 수영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생활체육시설인 만큼 유관기관의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FTA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 같은 FTA 파고를 넘기 위해 농축산 분야에도 작지만 강한 강소농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과수원을 운영하던 정지혁 씨.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오르내린 날씨에 토마토 수확이 한창입니다. 울산 품질에다 노지 토마토가 나오는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해 소득이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설 재배 경험이 없었던 정 씨가 토마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강소농 정책이 큰 몫을 했습니다. 적용시킬 부분이 많죠. 이제 사과 농사하는 때 나는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방법을 우리가 또 여기에 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이 참 좋습니다. 강소농은 시설 개선과 기술 지원 위주이던 기존 농법에 마케팅 등 기업의 경영 혁신을 접목한 것으로 울산에는 2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꼭 면적만 크다고 해가지고 이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술력이나 경영이나 이런 걸 농업에 도입했을 때 똘똘 뭉치면은
적지만 강한 농업을 할 수 있다. 최소한 10% 소득 향상을 목표로 기존 작물은 물론 체류형 민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까지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160여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펼친 데 이어 올해도 150여 농가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FTA로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도 작지만 강한 강소농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울산시가 현대자동차의 주간 연속 2교대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교통 영향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주간 2교대제 시범 기간 2주 동안 출근 시간 교통량과 소통 상황, 버스 탑승객 추이, 주차 수요 변화 등을 조사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초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주간 연속 2교대제가 전면 시행되는 오는 3월 신호체계 조정과 현대차 출입구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태화루 복원을 위한 목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오는 9월이면 본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최근 강원도 강릉의 목재 건조 가공 현장을 방문한 결과 복원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태화루 본루 목재 조립에 들어가 5월에 상량식을 갖고 9월에 기와를 얹을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울산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1.79원 내린 리터당 1,906.71원, 경유 가격은 2.26원 내린 1,742.76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유가는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는 울산화력 일발전소의 1, 2, 3호기를 내년에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화력은 1, 2, 3호기가 지난 1971년에서 1973년 사이 준공된 것으로 수명을 다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화력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1조 원가량을 들여 내년 7월까지 LNG 복합 화력 설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종호 북구청장. 법원은 공무원이 현행법을 지키지 않은 만큼 유죄라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송사에 휘말린 가운데 구청장 재량권에 대한 국내 첫 사례여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개인적인 비위나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아니고 중소상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특히 코스트코는 이미 영업 중이고 조합은 고소를 취하했으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조정 등을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의 선고 결과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또 구청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판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서로 윈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와 구청장의 재량권 인정 범위에 대한 첫 판단에서 죄를 인정하며 직무는 계속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지자체의 소송은 50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조합 측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데스크 리포트 윤주웅입니다. 울산지법은 길을 모른다는 이유로 여성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와 54살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여성 대리기사가 길을 모르거나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2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밤 늦은 시간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친구 아파트 현관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신발장 등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남구 묵어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레미톤 차량이 전복돼 운전사 52살 김모 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가 공사장 안의 좁은 비탈길을 내려가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7분쯤 울산항 삼부두 사료 보관창고 앞 굴착기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시동이 꺼진 채 주차돼 있던 굴착기에서 불빛이 보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영남 지방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 남해 동부 먼바다부터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21일 월요일에는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중반까지는 조금 높겠지만 후반에는 낮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멋이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영향력이자 권위다. 지금 남자의 멋을 보여주고 있다. Gentleman Class, the new K7. 에이요 도일, 새해 인사 드려볼까? 스타트!